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신라 설화를 바탕으로 하되 기록이 침묵한 장면에는 상상력을 더해 구성한 신라 설화입니다. 영호, 여는 말 문무왕의 바다에서 다시 시작하다. 경주 동해안 봉길리 바닷가에 서면 바다 한가운데 대왕암이 보입니다. 그곳은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잠든 곳으로 전해집니다. 문무왕은 살아서는 삼국을 통일하고 죽어서는 동해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다에 잠든 뒤 신라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신문왕의 이야기, 막 통일된 나라에서 아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아버지를 바다에 두고 돌아온 왕. 문무왕의 장례가 끝난 뒤 신문왕은 서라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 동해에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에 돌아와 왕좌에 앉았지만 귀에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라가 위험할 때 적은 바다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그들을 맞겠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이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새 왕 앞에서 통일 이후의 제도와 군사 조직, 옛 백제와 고구려 땅의 관리 문제를 말했습니다.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나라가 하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백제의 옛 땅에는 아직 사비의 노래가 남아 있었고 고구려 유민들의 가슴에는 산성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라의 백성들도 긴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문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바마마는 삼국을 통일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삼국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것은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장 연화의 편지와 알인. 어느 밤 신문왕은 아버지가 남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연화였습니다. 신문왕은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젊은 시절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라는 말만 희미하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되 사람 하나하나의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신문왕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 밖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린이라 하겠습니다. 아린은 백제계 유민의 딸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은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통일신라가 품어야 했던 상처와 화해의 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신문왕은 그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 생각하느냐? 아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긴 백성만 품으면 통일이 아닙니다. 진 백성의 눈물까지 품어야 나라입니다. 그 말은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보다 더 깊었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패배를 기억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잃어버린 산성을 기억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은 가족을 기억합니다. 전하께서 다스리셔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그 기억들입니다. 연화의 말과 아린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신문왕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왕관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3장 가문사를 완성하라. 가문사, 은혜에 감사하는 절.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기리는 절. 문무왕은 왜군을 막고 나라를 지키려는 뜻으로 동해 가까이에 절을 짓고자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뜻은 아들 신문왕에게 남겨졌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 안의 일이 아직 어지럽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절을 짓는 것이 급한 일입니까? 신문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하다. 이 절은 돌과 기와만 세우는 일이 아니다. 선왕의 뜻을 세우는 일이다. 동해의 바다와 서라벌의 마음을 잇는 일이다. 전쟁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가문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문무왕의 유언과 신문왕의 효심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의 용이 된 아버지와 땅 위의 왕이 된 아들을 이어주는 장소였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가문사 금당 아래의 구조였습니다. 가문사 금당 지하에는 물이 드나들 수 있는 배수시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되어 그 물길을 따라 동해에서 가문사까지 드나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신문왕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왕은 동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릉은 보통 죽은 이를 머물게 하는 곳이다. 그러나 가문사는 다르다. 이곳은 선왕께서 바다와 나라 사이를 오가시는 길이다. 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은 슬픔의 절이 아니라 왕께서 아직 신라 곁에 계신다는 믿음의 절이옵니다. 가문사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신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장인과 고구려의 유민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같은 돌을 들고 같은 비를 맞고 같은 밥을 나누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신문왕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린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들은 지금 절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새 나라를 짓고 있습니다. 신문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금당 아래로 물길이 흐르고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문무왕의 용은 바다와 절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사람들이 함께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먼 바다에서 용의 숨결이 가문사 터를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사장 바다에서 온 소식, 가문사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바다의 일을 살피던 관리 박숙청이 급히 아뢰었습니다. 바다 위에 이상한 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섬이라니? 대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솟아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신문왕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길한 징조일까요? 혹은 바다에 요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왕암 가까운 곳이라 합니다. 대왕암. 그 이름이 나오자 신문왕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잠든 바다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신문왕은 단호했습니다. 선왕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어찌 궁궐에만 앉아 듣겠느냐. 그날 밤 연화의 편지와 아버지의 유언이 신문왕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바마마, 아직도 저 바다에 계십니까? 정말 저를 부르고 계십니까? 창밖으로 동쪽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장호 이견대로 가는 길. 다음 날 신문왕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의 장례 행렬이 지나갔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행렬에는 신하들과 호위병, 승려들이 따랐습니다. 아리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사정을 기록하는 문서 담당자로 동행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백제계 여인을 어찌 왕의 행차에 동행시킨단 말인가?
그러나 신문왕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길 위에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가에 나온 백성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유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신문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살피느냐? 아린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가시는 길에 누가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음을 닫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는 신하들보다 무서운 말을 하는구나. 전하,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일은 두려운 말을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행렬은 바다가 보이는 높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이견대였습니다. 이견대, 바다를 바라보는 자리, 용이 된 문무왕의 기운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자리, 대왕암과 가문사지를 이어주는 신비로운 자리. 그때 바다 위로 상서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육장용의 사자와 신비한 대나무, 이견대 아래 바다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다고 전합니다. 그는 사람 같기도 했고 바다의 기운을 입은 존재 같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칼을 뽑으려 하자 신문왕이 말렸습니다. 멈추라. 그 존재가 신문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이시여, 동해의 용왕께서 전하께 보물을 내리려 하십니다. 신문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해의 용왕이라 하였느냐? 예. 바다의 용이 되신 선왕께서 전하를 돕고자 하십니다. 대왕암 쪽에서 파도가 크게 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 존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신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드십시오. 그 피리를 불면 나라의 근심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신문왕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군사와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사자는 근심을 잠재울 피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어쩌면 지금 신라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북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피리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는 높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을 열어주듯 배를 대왕암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작은 섬 같기도 하고 대나무 숲 같기도 한 무엇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신비한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낮에는 둘로 갈라져 보이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전해지는 대나무였습니다. 신문왕은 조용히 절했습니다. 이것이 아바마마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제게 그 뜻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그때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리는 바람이 지나가야 소리를 낸다. 왕도 백성의 마음이 지나갈 때 비로소 나라가 된다. 대나무는 베어졌습니다. 신문왕은 대나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대나무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칠장 피리를 만드는 사람들, 대나무는 가문사로 옮겨졌습니다. 피리를 만들 장인들이 불려왔습니다. 신라장인, 백제계 악공, 고구려계 목공이 함께 모였습니다. 백제 출신의 늙은 악공 율맥이 나섰습니다. 피리는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안에 갇힌 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고구려계 목공 동옥이 말했습니다. 산성의 문을 만들던 손이지만 오늘은 평화의 피리를 만들겠습니다. 신라장인 문옥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마디를 살피겠습니다. 피리의 구멍은 나라의 숨구멍과 같으니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리가 흐려질 것입니다. 신문왕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전쟁터에서는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의 피리를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린이 말했습니다. 전하, 사람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으니 이미 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장인들은 대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구멍 하나를 내는 데에도 긴 침묵과 의논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피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대나무 피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신문왕이 물었습니다. 이 피리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율맥이 대답했습니다. 만파식적이라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온갖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 세상의 어지러운 물결을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신문왕은 조용히 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파식적, 그 이름이 그의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8장 첫 번째 소리, 만파식적이 완성되던 날, 가문사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문왕은 피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입술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전하 두려우십니까? 신문왕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두렵다. 피리가 울리지 않으면 백성은 실망할 것이다. 피리가 울리더라도 내가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아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같은 소리를 함께 듣는 순간 서로 다른 마음이 잠시라도 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신문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피리를 입에 대었습니다. 첫 소리는 작았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속을 지나가듯 낮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문사 앞을 스치던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멀리 동해의 파도 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리 소리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전쟁터의 함성도 왕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울고 난 뒤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조용히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제 출신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비의 강바람 소리와 닮았구나. 고구려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북쪽 산성이 반바람도 이런 소리였지. 신라의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구나. 신문왕은 깨달았습니다. 만파식적이 잠재우는 것은 바깥의 파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의 파도였습니다. 구장 근심이 잠잠해지더라. 그 뒤로 신라에는 만파식적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병이 낫고 가뭄이 풀리고 바다가 잠잠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만파식적은 통일 이후 신라가 간절히 바랐던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백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적을 막겠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더 깊게는 백성을 안심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아직 너희 곁에 있다. 이 나라는 아직 지켜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만파식적은 그 믿음을 소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문왕은 가문사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백제장인은 신라에게 돌 다듬는 법을 가르쳤고 고구려 목공은 가문사 문을 만들며 북쪽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린이 말했습니다. 전하 피리 소리가 아직도 들리십니까? 신문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린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만파식적은 다시 울리는구나. 10장 이견대의 밤과 아린의 고백. 어느 달 밝은 밤
신문왕은 다시 이견대에 올랐습니다. 아린과 몇 명의 호위만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이견대에 서자 동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은 바다 위에 길을 만들고 대왕함은 그 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만파식적을 들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불지 않으십니까? 아린이 묻자 신문왕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저 바다가 부르는 듯하구나.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고 바람은 가문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소리는 피리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을 나라를 지키는 약속으로 바꾸셨다. 나는 내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하겠느냐? 아린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두려움을 들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백제의 말도 고구려의 말도 신라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피리는 바람이 지나가야 울립니다. 왕도 백성의 마음이 지나갈 때 비로소 울리는 자리입니다. 신문왕은 만파식적을 입에 대었습니다. 달빛 아래 낮고 맑은 피리 소리가 흘러나왔고 멀리 대왕암 쪽 파도가 잔잔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견대에서 내려오는 길 아린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백제의 딸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문왕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일은 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화해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하께서 제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신라는 이긴 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까지 품는 나라라는 것을요. 신문왕은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고백이면서 충언이었습니다. 사랑이면서 정치였고 한 사람의 마음이면서 새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한 사람으로 아낀다. 너를 아끼는 일이 나라의 길과 닿아 있다면 나는 더 조심하고 더 당당해지겠다. 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께서 모든 백성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왕은 만파식적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11장 만파식적의 진짜 소리. 세월이 흐르며 만파식적은 신라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난다. 그 피리를 불면 병이 낫는다. 그 피리를 불면 가뭄에도 비가 온다. 그 피리를 불면 파도가 잠잠해진다. 만파식적은 기적의 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리가 진짜로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패배한 백성이 영원히 낮은 자리에 머물지 모른다는 두려움. 새 왕이 아버지만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시 갈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파식적의 진짜 소리였습니다. 12장 다시 가문사지에 서서 오늘날 가문사지에 서면 거대한 절은 사라지고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터에 서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리는 듯합니다. 돌을 나르던 백성들의 숨소리, 피리를 만들던 장인들의 손길,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신문왕의 침묵, 백제의 딸 아린이 들려주던 화해의 말, 그리고 멀리 대왕암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가문사지는 폐허가 아닙니다. 그곳은 문무왕의 유언이 신문왕의 통치로 이어진 자리입니다. 바다의 용이 남긴 뜻이 땅 위의 절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이견대에 오르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 바다 너머 대왕함이 보입니다. 신문왕이 보았을 바다, 아버지를 불렀을 바다, 만파식적의 시작이 된 바다. 우리는 그곳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바다의 용이 대나무를 보냈을까? 정말 피리 하나가 세상의 근심을 잠재웠을까? 역사는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신라를 위로했으며 그 위로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다고. 13장 만파식적은 아직 울리는가? 문무왕은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신문왕은 가문사를 세웠습니다. 이견대에서 바다를 바라보았고 만파식적의 전설은 신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갔습니다. 그 피리는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잠재워야 할 파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파도, 지역과 지역 사이의 파도, 기억과 상처 사이의 파도, 과거와 현재 사이의 파도. 만파식적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나라가 평화를 꿈꾸며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헐성들의 달빛 조용히 내려와 동해 먼 바다 파도 소리 왕의 가슴에 스며드네. 아버지 바다용 되어 대왕암 깊은 물길 머무르고 아들은 궁궐 끝에서 새나라 길을 묻고 있네. 백제들의 눈물 남고 고구려 산성엔 바람 우네. 신라 깃발 높이 섰지만 나무 다듬는 고구려 숨. 신라 장인이 피리 깎아 하나 소리 모여드는 곳. 만파식적 바다 숨결 천년 근심 잠재우는 피리. 파도 되고 필이 되어 새 시대 문 열어. 불어라 평화의 노래 전쟁 밤진 아침으로. 울어라 만파식저가 갈라진 마음 함께 모아라. 사비강물
백성 꿈으로 피어나리라. 영화로 울려라 신라 땅에 만 백성 품고 빛되어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라의 하늘을 바라본 여왕, 첨성대의 비밀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